결국 A씨는 똑같은 보증금 5천만 원이어도 상가일 경우에는 무조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변제금을 변제해야 하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바뀐 경우라면 청산가치가 0원이 되어서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채무 부담이 심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상가보증금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커서 변제율도 덩달아 높아지니까 이 상가 보증금을 주택 임대차 보증금처럼 면제받을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이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각 지역마다 정해진 면제재산 범위만큼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5천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일반 시군 단위는 2천만 원까지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이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회생이나 이 파산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임대차 보증금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면제재산의 범위만큼 감액받아서 줄일 수가 있지만 이 상가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어떻게 된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 A씨가 있는데 A씨는 서울 강북에 소재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죠. 이 A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상가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인데요. 이럴 때 A씨의 상가보증금은 5천만 원, 이 5천만 원 전액이 개인회생을 할 때 청산가치에 산입된다는 겁니다. 이 5천만 원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최소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 추가적인 재산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변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반대로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A씨가 경영사정 악화로 도저히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돼서 사업장을 폐업하고 일반 근로자로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자, 이 직장을 구했으면 이제 근로소득이 생겼으니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겠죠. 이 과정에서 이 보증금 5천만 원, 이 상가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에 이 서울시에 위치한 원룸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월세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5천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상가 건물이 아니라 거주 건물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면제재산 범위 내인 5천만 원을 인정받아서 결국 이 사람의 청산가치는 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고 했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요.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죠. 이것을 준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A씨에게 별다른 청산가치가 없다면 A씨의 청산가치는 0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든 간에 인가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만약 A씨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A씨에게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20만 원씩 총 3년, 그러니까 총 720만 원만 변제를 하면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A씨는 똑같은 보증금 5천만 원이어도 상가일 경우에는 무조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변제금을 변제해야 하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바뀐 경우라면 청산가치가 0원이 되어서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갚고 나머지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산정 방법 중에 주택과 상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